다는 뜻이에요. 물건이 없으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랠리가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쭉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돼요. 얘네들 보니까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 뭐 예상이 우세함,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 2018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3%다. 뭐 지금 설문조사를 해봤어, 지금 연구원이. 예, 좀 희한하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올라가서 이제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와주면은 시장에 대해서 공시되는 금액들이 떨어진 금액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가격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경매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제대로 된 집 하나도 경매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매라는 게 정상 가격을 좀 왜곡시키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 금액을 좀 낮추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경매가 나와야지만이. 근데 요즘에 경매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막 부르는 게 값이야, 그냥. 예? 그래서 좀 약간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어줘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줘야 돼. 근데 요즘엔 다 버텨버리잖아, 그냥. 다 버티니까 금액이 이제 떨어지지가 않지. 금리가 좀 최대한 변수인데, 금리를 너무 믿지는 말아요. 많이 안 떨어져요. 많이 안 올라가요. 미국이 많이 올릴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일단 미국의 주택 경기는 굉장히 화랑인데,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걔네들은 상업 부동산 같은 경우도 대출이 거의 90%를 차지를 해요. 그러면은, 상업 부동산이 깡통이 돼버리는 거야. 금리를 올리면은. 그러니까 상업 부동산이 대출 받아서, 자기가 이제 그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가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이자를 갚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지. 그럼 상업부동산부터 빵꾸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져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왜냐면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니까는. 그래서 미국도 아마 그렇게 많이 올리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지금 요번에 0.25% 올린 거는 미국이 올려서 올렸다기보다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좀 금리 차이가 1%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선제적인 대응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경착륙 시키려고. 그래서 선제적인 거고. 우리가 1.25잖아요, 그쵸? 미국 몇 프로예요? 미국. 예?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나라 1.25에서 지금 1.5로 바뀌었잖아. 미국은 1.25? 1%대에서 좀 미만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상금리가 1% 정도 되거든요. 가상금리? 이 가상금리는 은행의 마진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은행의 가상금리가 0.5%였단 말이에요. 0.5%에서 가상금리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1%로. 이거는 이제 은행의 마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은행주가 막 쫙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0.5만 해도 은행은 돌아가. 그러면 0.5%까지는 시장에서 조절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올리더라도 시장에서 금리 갖고는 충분하게 리스크는 해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냥. 미국이 0.5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 이해 가세요? 그래서 크게 영향 안 받는다. 그냥 금리 너무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맨날 지켜만 보고 있잖아, 또. 금리 또 올라가면.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쵸? 참 많이 눈이 빠지려고 너무 많이 지켜봐, 지금. 지켜보니까 아무것도 못 사는 거야. 막 개포주공을 5년 동안 지켜봤더니, 나 그러니까 개포주공을 5년 동안 지켜봤더니 나 무섭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5년 동안 지켜보냐. 그 사람은 되게 무서워지더라니까요. 네? 아무것도 못 사. 계속 지켜봐. 시세 모니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알아, 그냥 역사를. 네? 그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더 무서워. 막 지켜봤다가 5년 동안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되게 이상한 사람 같이 느껴지더라고, 좀. 네, 하여튼. 자, 상승세는 서울, 부산, 세종, 강원도 일부 지역과 단독 연립 등 비아파트가 주도를 하고 있대요. 예?
그리고 입주 물량이 많은 지방은 아파트 가격 하락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도심권 같은 데는 비아파트도 가격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아파트, 그러니까 1980년도부터 집을 사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파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나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성인 것 같아, 관성. 근데 혹시 여기 단독 갖고 계신 분? 단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최근 한 5년 동안 상승률 훨씬 더 높습니다, 아파트보다. 아파트는 오히려 뒷걸음질 칠 때 단독의 가격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지금 그러니까 단독주택 부지들, 그냥 다가구로 있는 땅들, 강남 땅들 거의 5천만 원이에요, 평당. 50평 되면 25억, 한 60평 되면 30억 다 그럽니다,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당 지금 한 1억 5천 가까이 가고 있고. 그죠? 2018년은 전국 매매가격 0.2% 상승, 전세가격 보활 보면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 경기, 지방, 기타 지역 주택시장이 세분화되고 양극화 확대되면서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상황이 차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르겠다는 뜻이야. 네?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지방적으로 차별을 보이겠다. 0.2%가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가 올라가는 건데? 10억짜리가 0.2 올라가면 얼마 올라간 거예요? 200만 원 올라? 예? 10억 200?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모른다는 뜻. 0.2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최근에 한 달 동안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들 거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올랐습니다. 다들. 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보지 마세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택 상승 압력은 또 유지된대요. 그죠?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은 역전세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이런 것들은 되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쓴 말들은. 네? 이런 것들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피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객관식 찍듯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찍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이런 걸 읽을 때도. 주택시장 5대 2018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는 금리, 대출 규제, 가계부채, 공급량, 입주량. 이건 2018년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아니야.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이런 것들이 다 금융요인과 공급요인이 결합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볼 거 없다. 그래서 매스컴들의 부동산 전망에 대한 허와실. 2006년도에 부동산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고 2007년도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6, 7년 동안. 근데 2005년도에 부동산 전망을 내놨던 자료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네이버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고 각각 포털이 있어서 부동산 포털이 뭐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 R114, 뭐 부동산 뱅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각각 그냥 부동산 포털이었는데 거기서 다들 떨어진다고 했는데 한 명도 못 맞췄어. 싹 다 틀렸어요. 왜냐면은 이런 전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사람은 틀리고 어떤 사람은 맞고 그렇게 갖고 좀 대세론이 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언론이라는 것은 공신력 있는 사람이 누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따라해. 왜? 손해보면 그 사람만 손해봐. 그 다음에 같이 맞췄죠? 그러면은 어설픈 애들이 엄청나게 떠들어요. 자기가 맞췄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얘는 2006년 10월 23일 뭐 절대 집 사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일 같은데 지금도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내년 4월 1일을 부동산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전혀 틀린 말이야. 또 옛날 과거를 보면 한번 볼까요? 아까 어디 있죠? 좀 그림으로 해놔야 되는데 글씨로 해놨더니 뭐 읽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여기 있네. 자, 2018년은 정책 규제와 정책 규제의 그 본격적인 도입과 정부의 다양한 정책 로드맵 추진 함께 있는 해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한 해. 짜증나죠, 좀. 그렇지 않아요? 읽으면 막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는 이거다 저거다 하나도 없어, 그냥. 예? 그래서, 본격 도입과 더불어 다주택자의 시도 잘못 썼네.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4월 이후 2분기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데, 틀린 말 같아요. 틀린 말. 왜냐면 옛날 사례에도, 이때랑 똑같아, 지금. 이때 이 사람이 왜 집 사지 말라 그랬냐면은, 2007년도에는 2주택자들부터 지금이랑 똑같아. 그냥 팔면 무조건 중과세 50% 단일세율.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 집 팔면은 세금을 50% 내니까는 올해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니까는 제발 좀 사지 마라 그랬어. 장관이 나와가지고 집을 사지 마라. 지가 뭔데 막. 예? 장관은 집 사라 그럼 이런 거 하는 일이 아니거든 얘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토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애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워낙 집값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는 주병직 이때만 해도 건설교통부였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집을 사지 말라고 했었어요. 중과세가 시작된다고. 근데 내년 4월 1일이 이제 중과세가 시작되는 해야. 예? 중과세가 10% 20%씩 더 올라가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지역 이런 데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양도세라는 것은 팔아야지만이 발생하는 세금이잖아요. 예? 팔아야지만이 발생을 하는 사람이고 전통적으로 소유욕 같은 것들이 소유욕들이 있어갖고 잘 안 팔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인 토지 소유욕 자체를 갖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기부문화 자체도 없어. 그리고 증여하면 돼. 증여. 갖고 있다가 나 집 갖고 있으면 애들이 엄청나게 효도해. 나 두 채여도 돼. 한 채 있으면 부모가 무시당해. 두 채였으면 애들을 갖고 논다니까. 이 하나는 네 거다. 이 한 채는 네 거다. 그러면 애들이 맨날 매주 놀러 온다니까. 손주 데리고. 그래서 두 개 갖고 있어도 돼요. 세금은 팔면 나오는 거고 두 개 갖고 있어야 애들이 효도한다니까. 어머니도 뭐 다 두 개씩 갖고 있어야 돼. 하나 갖고 있으면 안 놀러 와. 그러니까 두 개 갖고 있을 때 한 애를 지가 전세 끼고 사는지도 몰라. 이게 얼마 안 들어있거든. 나머지 한 채는 얼마 안 들어있는데 이건 네 거다 그러면은 지가 부담부로 받을 걸 모른다니까는. 지가 전세를 부모가 빼주고 다 한 채를 주는지 알아. 우리 전세 끼워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효과는 엄청나게 커. 가성비가 최고야. 전세 끼고 갖고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가시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니까는. 근데 부모가 딱 영모기지론을 쓰는 순간 어떻게 돼? 예? 손주 못 봐. 그지? 예? 영모기지론. 주택연금 받는 순간. 그죠? 그래서 주택은 하나 더 갖고 있어도 돼. 안 팔면 돼. 안 팔면 효도 받아요, 효도.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야. 남으면 팔아서 내가 좀 단 것도 쓰는데 안 팔면은 그냥 내가 애들이나 이렇게 흔들면 되지 뭐. 네? 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출로 지금 하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최경환이가 지금 뭐 특수활동비 받고 뭐 해서 뭐 저쩌고 하고 있는데 최경환이가 처음에 이제 재경부 장관으로 있을 때 될 때까지 푼다 그랬어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푼다. 그 말을 믿었어야 돼. 얼마나 좋은 말이야. 쉬운 말이고. 되게 한대잖아요, 나라가. 네? 될 때까지 푼대. 그래서 풀었어.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막 있는 대로 해주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기고, 막 풀었어, 돈을. 어떻게 돼요, 금액이? 올라가지. 유동성에는 이길 데가 없어요. 우리가 IMF 때도 우리나라 극복을 했던 것은 유동성 확보에 있었어. 유동성 확보. 유동성 확보가 뭐냐면 그때 어땠냐면은 우리 지하철 앞에서 막 카드 만들어 주던 거 기억하세요? 파라솔 펴놓고. 응? 언젠가는 뻥 터지지만 유동성을 막 만들어 버린 거야. 나는 돈은 없는데 막 돈을 쓰게 만들어 버린 거지. 응? 유동성이 막 생기는 거야, 그냥. 신용통화를 막 발생시킨 거야, 신용통화를. 세상에 돈은 100원밖에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1000원 쓸 수 있게 막
해버린 거야. 어쨌든 간에 돌아가 막 메꾸고 막 카드로 메꾸고 뭘 하든 간에 막 돌아가는 거야 그냥 막. 이게 유동성이야 유동성.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 거는 막 그냥 유동성을 막 들이부은 거야 이렇게. 이 그릇에 들이붓는 동안 막 금액은 올라가요. 가격은 올라가. 근데 여기에 대한 거를 다 막아버린대. 그릇을 확 뒤집었어. 다 막아버리고 그릇을 뒤집는데 유동성이 없어진 건 아니야. 유동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세상의 돈이 금리로 다 이제 은행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면 돈이 안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돌아다니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렇죠? 또는 뭐 해외 자금으로 해외로 막 돈이 다 유출이 돼버려.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져.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금액은 떨어지겠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남자들이 막 많아져. 얘 주가는 올라가지. 그죠? 남자들이 막 없어져.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야, 주가가. 똑같아. 물건이 있고, 물건은 아니지만 여자가 여하튼 간에 물건이 있고 돈이 막 많아지면 얘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야. 가격 올라가는 거지. 물건 값이. 근데 돈이 막 없어져. 물건 값 떨어지는 거야. 물건 값은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유동성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얘를 딱 엎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유동성이 어디로 갈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파트에서. 아파트 가계대출 싹 다 막혀버렸어요. 예? 싹 다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뭐 수능 요번에 또 보고 났더니 뭐 강남의 전세값이 또 급등을 하고 그쵸? 이런 거예요. 유동성은 유동성은 있는데 돈은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를 재니까 상가가 뛰는 거야. 물을 여기다 계속 붓고 있는데 하나를 막아버리면 이 물은 딴 데로 흘러가는 거지. 물 자체 양이 줄어야 되는 거지. 안정이 되려면 물 자체가 줄여야 되는 거지. 한쪽을 막으면 결론은 다른 쪽에서 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럼 우리는 정책상 어디로 돈이 튈까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만 보면 되는 거야 그냥. 항상 돈의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의 흐름을. 예를 들어 지역적인 특색도 봐야 되는데 서초구에 함신 아파트들이 막 이주를 해. 예? 서초구에 막 신반포도 이주를 하고 막 한신도 막 이주를 해 지금. 이주를 막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딴 데 가면 잘 못 살겠어 막. 예? 여기에 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철거를 해. 그러면은 여기에 살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물량은 없어진 거지. 예? 물량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 없어진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서 수요자를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킨 거지. 물량을 없애면서 수요자를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키는 거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요 주변의 아파트들만 막 봤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만 오르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하고 있었지. 아니야. 그냥 이 안에 포함만 돼 있었어도 충분했었어요. 재건축이랑 아무 상관없는 동아 아파트. 예? 6화 대각선에 붙어 있는 거. 동아 아파트. 고속터미널 뒤에 무슨 아파트? 미도 아파트. 이런 것들이 3년 동안 얼마가 올랐냐면은 미도 아파트는 6억 하던 게 지금 13억 정도 해요. 13억 정도. 이때 전세가 한 4억 정도 껴 있었거든. 네? 2억 가지고 한 40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데들은 돈이 이 안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가 없어지면은 이 동네 전체 가격이 올라가겠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서초가 먼저 움직였다면 그 다음에 강남에 이제 1세대 재건축이 끝나고 2세대 재건축이 남아있잖아요. 서초는 이제 1세대 재건축을 하는 거야. 예? 반포랑 우리 그 레미안 퍼스티지랑 자이 빼고 이제 2세대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2세대 재건축이 강남보다 좀 빠르잖아 지금. 이제 강남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음마가 이제 2세대 되겠지. 그죠? 영동 아파트 도곡주공은 1세대로 보고 예? 그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은 아마 은광여고 쪽도 괜찮을 걸로 판단이 돼. 예? 왜냐면은 소외됐던 지역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이상을 안 벗어나. 그 이상을 못 벗어나.